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BTQ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상당수 지금 BTQ 주가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내가 진짜 잘못 본 건가? 혹시 이런 회사에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점점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특히 작년 9월쯤에 제가 BTQ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그때 만약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체감 손실이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BTQ 테크놀로지를 더 사세요, 더 파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지금 이 시점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BTQ의 하락을 과연 기술적인 실패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구조로 봐야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게 되시면 계속 불안하실 겁니다. 반대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 BTQ를 들고 계시든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하시든 어떠한 시야가 생기게 되고 투자 판단에 있어서 덜 흔들리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먼저 BTQ의 하락은 양자 기술, 즉 양자 보완 기술이 틀려서가 아니라 BTQ가 시장에서의 옵션 가치 주식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흔들림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해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로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BTQ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빠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양자 기술이나 양자 보완 기술이 아직 멀어서 그렇지 BTQC는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런 여러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됩니다. PQC가 당장 내일에 모든 곳에 다 깔리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들 말처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약속드렸죠. 이 BTQ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를 단순히 PQC 기술이 상용화되는데 멀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 주식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PQC 산업시장도 이제야 막 시작했다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PQC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돈이 급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PQC 보안 기술, 즉 BTQ 테크놀로지가 있는 그런 산업시장은 정책, 표준, 산업의 방향도 모두 괜찮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유동성이 부족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PQC가 완전히 필요할 것인가가 아니고 이걸로 돈이 되는가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기술적인 실패 이런 것 때문이 아닌 시장이 BTQ를 바라보는 자산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주식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실적, 즉 매출과 이익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주식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미래 사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 BTQ는 두 번째에 가까운데요. BTQ는 아직 시장에서 매출 성장주로 안정적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성공하면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옵션 자산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BTQ는 지금 당장의 숫자보다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지금 현재 가치가 지금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이런 가치들이 확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즉, 옵션처럼 거래되는 자산의 특징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실적이 아닌 기대감에 반응을 하는 편이고 굉장히 민감한 주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금리와 유동성은 리스크 온, 오프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BTQ 테크놀로지라는 양자 보안 기술이 다른 핵심 테마에 묶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테마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시장은 그리고 월가는 이런 기술을 완벽히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 회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룹이 잘못 묶이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 그룹의 그 명운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초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초기 투자에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핵심 주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BTQ가 왜 코인과 같이 흔들리는가 이거랑 한번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여러분 어떻죠? 이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릴 거 없이 50%에서 80% 넘게 빠져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자금이 언제까지 빠질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묻게 됩니다. 코인이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면 양자 보안 회사인 BTQ 테크놀로지도 영향이 과연 있을까? 라는 질문이요. 근데 정답은 이 기술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주가는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가 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폭락은 이 BTQ 기술이 나빠졌다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BTQ가 붙어 있었던 그런 서사 그리고 자금 환경을 동시에 흔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머릿속에서 딱 박히게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서사 경로인데요. 서사, 즉 수요의 경로입니다. 비티크 테크놀로지가 겨냥하는 그런 고객이나 수요처가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이런 인프라에 거쳐져 있는 순간 코인의 겨울이 오게 되면 PQC에서 상용화 계약으로 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업계 예산이 줄게 되고 이 PQC 보안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거든요. 프로젝트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연기가 될 겁니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요. 돈이 마르는 시기에는 당장의 생존과 매출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의 희석 경로입니다. BTQ와 같은 이런 프리로 레버뉴 회사는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자금 조달 조건이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에 다시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필요하면 싸게 신주를 찍어내겠네. 이런 생각 하나가 시장에 퍼지는 순간 주식은 또 한 번 할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희석 공포고 옵션 가치 주식이 한 번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가격, 멀티플 경로인데요. 바로 옵션 가치로 거래되는 주식은 금리, 유동성, 그리고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이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코인의 폭락은 보통 리스크 오프와 함께 같이 오게 되고 리스크 오프 그런 상태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이 가장 먼저 할인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BTQ와 같은 주식은 실적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할인율이 확 뛰면서 가격이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심리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시장이 BTQ를 단순히 양자 보안 기술로 보느냐 아니면 크립토 관련 테마주로 보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시장이 BTQ를 웹3 주식 옵션으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강하게 묶게 된다면 그날부터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하락은 BTQ 테크놀로지의 동반 하락 이런 공식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상승 역시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기술력과 무관하게 하나의 테마로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코인의 폭락은 이런 BTQ 기술을 망가뜨리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BTQ의 옵션의 가치를 할인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BTQ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기술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이 실패했나부터 이 호들갑 떨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손절을 치고 나가게 되죠. 근데 BTQ는 지금 단계에서 기술의 정답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 전에 옵션이 할인되는 그런 구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BTQ는 과연 끝난 주식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개된 그런 기술적인 정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에 BTQ를 얘기하면서 했던 판단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보상이 나온다고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장기를 보고 롱텀 인베스트먼트 주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제 소개 영상을 보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셔서 BTQ를 사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요, 단순히 괜찮다고 여러분들께 위로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글 같은 이런 주식판에서 어떠한 위협을 피해야 하고 지금 현재 이 주식은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게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TQ는 지금 테마는 살아있고 표준은 점점 확정이 되고 있고 필요성도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커지고는 있는데 회사의 돈이 그대로 찍히는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위험한 그런 저평가된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마치 테슬라의 실물 전기차 생산까지 수많은 파산 위기를 겪을 그런 상황처럼요. 그때 당시 테슬라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 역시도 굉장히 리스크 있는 그런 구간에 투자를 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딥테크 소형주 투자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될 거야 라는 말은 이미 많이 들었어요. 이 기술도 뛰어나다. 그런데 주가는 빠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런 구간이 굉장히 어렵고 BTQ가 여기서 살아나려면요. 단순한 기술 설명을 더한다고 여러분께 안심을 드리는 게 아니고 BTQ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 증거를요. 어떤 증거냐고요? 바로 돈을 그래도 벌 수 있는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시장에게 확신을 줄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테슬라 역시도 그 확신을 오랜 기간 증명을 해내지 못해서 뭐 회사 나름대로는 계속 증명하려고 했으나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얘는 그저 전기차 회사일 뿐이다. 무슨 인공지능 회사냐? 무슨 자율주행 회사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아예 전기차 자체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거의 전멸 상태였고 테슬라는 갑자기 내연 기관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전기차 단계로 뛰어넘겠다고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전혀 투자자들이 믿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굉장한 주가의 하락이 있었죠. 머스크 역시도 투자를 잘 받지 못해서 파산 위기도 여러 번 겪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TQ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보안 회사를 볼 때 PQC 이런 보안 기술이 무거워질 때 예를 들면 연산, 메모리, 서명 비용 이런 것들이 폭증을 할 때 그 부담을 굉장히 낮추는 쪽을 이 회사는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 이외에도 시장은 당장의 매출, 즉 숫자로 찍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이 모자란 그런 시장 속에서 그런 옵션의 가치는 하락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BTQ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BTQ 테크놀로지는 그렇고요. 실스크는 어때요? 라고요. 여기서는 실스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얘기는 해볼게요. 지금은 1편이고요. 이 BTQ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가격 결정 구조를 해부해 드린 거고요. 비교 분석은 2편에서 제대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스크는 이런 물리 디바이스 보안, 즉 칩, 모듈, 프리비저닝, 정부나 IoT 이런 쪽 매출 가시성을 만들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단기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실스크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빨랐다고 해서 나중에 빠른 것은 아닌 것처럼 이 타임라인과 전쟁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BTQ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쪽, 즉 웹3나 아니면 금융 인프라에서 확장성을 얘기해왔던 것이고 그 시장이 지금은 겨울이니 BTQ도 같이 할인되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시스크는 물리 디바이스 쪽이라 초기에 정부나 IoT 이런 쪽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지만서도 꾸준하게 있어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BTQ만큼은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BTQ 테크놀로지는 언제쯤 코인과 이런 가격의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BTQ가 코인과 디커플링이 되려면 저는 최소 3가지 조건은 만족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BTQ가 블록체인 외 산업에서 매출 증거가 찍히는 것입니다. 즉 BTQ가 단순한 웹3 옵션이 아니라 웹3도 가지고 있지만서도 이 PQC 회사의 인프라 회사로 재분류되는 그런 사건이 필요해요. 금융,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정부나 공공 영역에서 BTQ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 이런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이 BTQ가 속해 있는 테마의 묶음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기술의 데모가 아니라 돈의 형태로 계약 구조가 공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능합니다. 뭐 POC 계약, 파일럿, 그리고 MOU 이런 것들을 많이 체결한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약들은 초기 단계에 너무 많거든요. 중요한 건 계약이 어떤 형태의 계약이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라이센스였는지, 로열티였는지, 아니면 구독
그런 구조였는지, 유지 보수가 중요한지, 어느 규모인지, 이런 것들, 즉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공개되는 순간 이런 옵션 자산이 실질 성격의 자산으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돈들이 좀 더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현금 조건이 안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굳이 현금을 조달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 기업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서 그런 위기 상황들을 격파해낼 수 있는 힘이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신호가 포착되게 된다면 주식의 밸류에이션 프레임 자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조건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부 기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장의 분류, 즉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좀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BTQ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기술이 단순하게 약해서 없어서 이런 쪽이 아니고 시장이 BTQ 테크놀로지를 아직까지도 미래의 옵션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TQ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스토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옵션을 증명화된 그런 현금 흐름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주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주가는 고공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BTQ는 이제 바닥이다,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켠 게 아니고요. BTQ는 굉장히 복잡한 주식이고요. 단순히 당장의 이익을 원하신다면 이 주식과 맞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설명하기론 이미 양자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있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그런 양자 보완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가져줘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BTQ 테크놀로지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더 딥한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장기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갈 것이고 여러분들께 더 많은 인사이트와 제 생각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립니다. 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왜 굳이 유튜브로 그런 정보들을 나눠주는 것이냐 라고 제 의도를 계속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 꿈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여정의 끝을 벌써 찍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굴릴 예정이고요. 계속 더 크게 굴릴 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어찌 보면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각자 생각하는 선에서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제 솔직한 마음이니까요. 그거는 너무 의심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다음 편에서는 과연 이런 옵션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스크 이런 보안 주식과 BTQ 테크놀로지 이런 보안 주식이 같은 PQC 테마 안에서 어떤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자는 실스크가 맞을 것이고 어떤 성향의 투자자는 BTQ가 맞을 것인지 여러분들께 어떠한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모두들 많은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저와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